하루 종일 육아와 집안일에 숨 돌릴 틈도 없는 김영미 씨의 일상. 그다음에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를 김 씨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편하시죠? 손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어깨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애들을 자꾸 앉는 거죠. 황혼 육아를 안 하시면 이렇게까지 무거운 물건을 애들이 기본이 10kg 아닙니까? 예. 10kg짜리 아령을 수시로 들어대는데 어깨가 안 아플 수가 없죠. 어깨 질환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황혼 육아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깨는 어느 쪽이시죠? 김영미 씨의 어깨 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실시했다. 될 수 있으면 왼쪽 팔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황혼 육아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간다. 몸 불편하면 한쪽 발 드시고요. 계속해서 검사합니다. 어깨는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 많이 쓰이는 관절이다.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 네 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근육들이 닳거나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통증과 어깨 결림이 나타나게 된다. 주중에 강릉에서 인천까지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5살 난 외손자를 돌보고 있는 김순옥 씨. 김 씨는 최근 심해진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귀엽죠?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요. 목 디스크하고 허리.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목과 허리 통증으로 과거에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김 씨. 통증이 처음에 있을 때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주저앉았지만 현재 건강 상태로는 손주 육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게 의사의 판단이지만 그다음에 뒤꿈치라는 거 당장 황혼 육아를 그만둘 수 없는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게 그나마의 상책. 허리 옆으로 이렇게 보시고 반대로 해보시고 보통 물건을 들거나 무슨 뭐 무거운 통을 들거나 김치독을 들거나 그럴 때 무거우면 놔요. 놓거나 던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기들을 돌볼 때는 그게 안 됩니다. 모든 게 자세라든지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놀아달라고 그러면 같이 놀아줘야 되고 업어달라고 그러면 업어줘야 되는데 그 업는 자세도 본인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안 아프게 업는 게 아니라 아기가 편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던 아픈 거를 참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한다는 거죠. 손주를 돌볼 때 손목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손목 건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 많이 사용하는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쉽다. 또한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생길 수 있고 내려놓고 앉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릎 관절은 아이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이 교우 관계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순이었다. 최근엔 황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또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고립이 되고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다치지 않을지 또 밥을 제대로 먹는지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주로 거기에 쓰게 되고 이제 본인을 위해서는 이제 별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또 회의감도 들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남편들은 이렇게 또 그걸 많이 도와주질 못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면서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아이를 맡긴 그 자식들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는 시상 하부를 자극한다. 자극을 받은 시상 하부는 이를 뇌하수체 전엽에 전달하고 뇌하수체 전엽은 이 신호를 부신에 전달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된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수면 장애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시상 하부에서 신경 펩티드를 분비시키고 이는 다시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과다 분비를 유발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에 좀 쉬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케어를 하게 하지 말고 하루에 최소한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몇 시간 동안은 좀 쉬는 시간을 드려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잘 아이도 돌볼 수 있고요. 유럽의 한 연구진은 손자 돌보기의 강도에 따라 조부모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손주를 돌보지 않는 그룹과 돌보는 시간이 짧은 그룹, 긴 그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손주를 돌보지 않은 조부모의 건강은 나빠졌으며 짧은 시간 손주를 돌본 이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에는 어떤 성원 육아를 했을 때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건강을 더 잘 챙기고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인지 능력도 향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손주들을 돌본 노년기 여성들의 정신 건강을 분석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손주들과의 친밀한 유대감과 행복감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장모님에게 아이를 부탁하면서 황혼 육아에 관심을 갖게 돼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안태현 교수.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주를 돌본 경험이 조부모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와 삶의 질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궁극적인 것은 국가나 아니면 공식적인 돌봄 수단에 대한 확충 문제는 일단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비공식 돌봄 수단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령화 정책에서도 정신적인 정서 함양, 정신 건강 유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자 양육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른 아침 시간 줄리엣이 아이 손을 잡고 바쁘게 집을 나선다. 출근 전 유치원에 들러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다. Soit 3h, soit 4h30. Et il y a une garderie jusqu'à 6h30 le soir qui nous permet en fait de... Il y a une garderie jusqu'à donc 6h30 qui nous permet de la récupérer jusqu'à 6h30 le soir en cas de difficulté quoi. Ce qui est très pratique et gratuit aussi.
Est-ce que t'aimes aller à l'école, Chou? 유치원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줄리엣처럼 일을 하는 여성의 경우 아이를 종일제로 맡길 수 있으며 전업주부도 원한다면 일시적으로 유치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u dis au revoir, Chou? Ça monte, tu arrives, hein? 아이를 맡기고 나온 줄리엣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Oui, oui, oui. Du coup, on enchaîne ensuite avec le travail. Et voilà, on n'a pas toujours le temps de traîner, quoi. 고등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줄리엣은 유치원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Donc moi, j'ai demandé à commencer un petit peu plus tard le matin. Et donc je peux l'emmener le matin et le soir, c'est son papa qui va la chercher et qui termine lui un peu plus tôt le soir pour aller la chercher, quoi. Donc on a pu s'organiser, voilà, à faire les deux. 프랑스에서 만 2세 이하 영아를 돌보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다. 육아휴직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부모의 양육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77%에 달하는 프랑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프랑스는 자녀 양육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영아를 둔 가정에 대한 혜택은 아이가 자랄 때에도 이어진다. 만 3세 이상의 아이를 둔 부모는 국가가 지원하는 유치원에 언제든 아이를 보낼 수 있다. En fait, donc l'école est gratuite. Donc quels que soient vos revenus, que vous soyez issu d'un milieu très favorisé ou que ce ne soit pas le cas, l'école est gratuite, vous ne payez rien. Il n'y a aucun frais de scolarité.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국립유치원. 자녀를 둔 프랑스 부모의 98%가 조부모가 아닌 이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다. Non, pas du tout. Non. Alors, on n'est pas du tout dans ce mode de fonctionnement. C'est-à-dire que les grands-parents peuvent vivre leur retraite pleinement, puisqu'ils n'ont pas leurs petits-enfants à gérer sur le temps de l'école. Dans la mesure où ce sont des enseignants qui s'occupent de leurs élèves, à ce moment-là, ça libère tous les adultes autour. À la fois les mamans et les papas pour travailler, et à la fois les grands-parents pour se consacrer pleinement à leur retraite, puisqu'ils n'ont pas leurs petits-enfants à gérer à la maison. 여성들도 직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C'est vrai que l'école maternelle, c'est indispensable pour moi, pour ma carrière, pour que je puisse avoir une vie professionnelle, en plus de l'intérêt pour les enfants en termes d'épanouissement. Je dirais que c'est un avantage pour tout le monde. 프랑스는 유치원이 끝난 이후에 아이를 돌보는 이들 중 부모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육아휴직이나 이른 퇴근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비율 역시 현저히 낮다. 아이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프랑스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 제도들은 많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출산 휴가라든지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양육기에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유연근무제라든지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직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양육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서 이것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흰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금세 놀이터가 됐다.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는 방송인 이계진 씨. 국회의원직을 지낼 당시 손주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사돈 내외의 도움 덕분이었다. 남편이 퇴직하면 사실 또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손주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는 다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안 다니니까 새끼를 다 해주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날 텐데 손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는 조금 소홀해도 남편도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더 그냥 그 퇴직하면서 그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 저희는 좀 즐겁고 부부간도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손주들이지만 이계진 씨는 종종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칠 때가 있다고 한다. 얘네 부모 세대들은 지금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라서 과거의 삶의 지혜에는 진리인 것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통하는 거. 그런 것을 얘네들한테 생활 속에서 은근히 전해주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다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서둘러서 뭘 해달라고 할 때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걸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누가 오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이 은연중에 얘네들하고 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대를 건너가는 격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날로 늘어나는 황혼 육아.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황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즈음이다. 장수 시대에 노년이 되면은 정말 심심하죠. 할 일이 없죠. 고독하죠.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 고독의 시기에 내 사랑하는 손자가 생겼다면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은 육체적인 운동도 되거니와 난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보는 기쁨, 아이들이 재롱을 떨었을 때의 그 행복감 말할 수 없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사실 모르는데 그것이 정신적으로 행복해서 몸도 나는 생체 리듬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놀러 온다 소리만 일단 들으면 아침부터 즐거운데